안녕하십니까.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팔꿈치에 흔하게 생기는 병이 외상과염하고 내상과염이 있습니다. 수술 방법 아니면 이제 시술 방법 중에 테넥스라는 장비를 이용한 치료법이 있는데, 사실 테넥스라는 장비를 제가 처음 접한 게 한 2년 됐습니다. 2년 전에 일본에 학회에 갔을 때 일본에서는 테넥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팔꿈치에 내상과염, 외상과염에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이제 한국에 아직 도입이 안 됐던 시기였었는데, 한국에 도입이 되면은 우리 병원에서도 꼭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한국에서 허가가 나고 저희 병원에 도입이 돼서 오늘은 팔꿈치 흔한 병인 내상과염과 외상과염을 치료하는 테넥스 장비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팔꿈치 상과염은 어떤 병인가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제 엘보병이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엘보라고 하는 병은 주로 이제 팔꿈치 안쪽이나 바깥쪽이 아픈 병인데, 바깥쪽이 아프면은 외상과염이라고 하고요. 안쪽이 아프면 내상과염이라고 하는데, 바깥쪽이 아픈 외상과염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나 손가락을 펴는 힘줄에 바깥쪽에서 염증이 생기는 병이 되겠고요. 그 반대로 내상과염인 경우에는 손목이나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팔꿈치에 붙는 부위에서 생기는 염증인데, 의외로 이 내상과염과 외상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팔꿈치 상과염은 어떤 치료를 하나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정형외과나 이런 근골격계를 치료하는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상과염이 있게 되면 2차적으로는 이제 주사나 약물 치료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심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딱 좋아집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이 최충격파를 이용한 치료가 되겠고, 오른쪽에 이제 도수 치료법인데, 최근에는 이제 실손보험이나 이런 보험회사에서 이런 최충격파나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거에 조금 갈등이 있다 보니까 요즘엔 덜 처방을 내고 환자 입장에서도 덜 받는 편인데, 그래도 요즘에는 주사치료를 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남거나 심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염증 있는 조직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염증 있는 부위를 절개를 해서 제거하는 치료법이 일반적인 치료법이 되겠고,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는 오래전부터 엘보 팔꿈치에서 생기는 외상과염에 대해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꽤 좋은 결과를 얻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내시경 수술 또한 혼자 마취를 해야 되고 고정기간이 있다 보니까 결과는 뭐 좋았었지만, 어쨌든 환자분이 수술을 결정을 하는 데는 조금 시간적으로나 그런 결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죠.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은 어떤 원리인가요? 지금 보시는 장비가 테넥스라는 그 장비인데, 이 테넥스라는 장비 자체가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염증 있는 조직을 제거하는 그런 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큰 모니터에서는 압력이나 그 횟수 같은 걸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 아래쪽에 보시는 장비를 이용해서 병변 부위의 염증 조직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그 테넥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초음파로 염증 조직, 심줄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에 대한 모식 영상이 되는데, 한 5mm 정도 절개를 가한 후에 팔꿈치 안쪽이나 바깥쪽에 염증 있는 부위에 장비를 넣게 되면은 테넥스 장비에서 염증 있는 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초음파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에너지가 나오면서 염증 있는 조직을 분쇄를 하고 다시 그 조직을 흡입을 통해서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이용하게 되면은 근본적인 염증 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가 되니까 상당히 유효한 치료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은 따로 없을까요?
아무래도 기존 수술법 대비 절개도 아주 좋은 가니까 크게 시술로 인한 문제도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우려가 됐던 게 염증 조직을 제거할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주위에 있는 건강한 조직들은 혹시 손상이 안 될까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일본에서도 그 시술하는 의사들한테 질문했을 때 그런 부작용은 없다고 확인을 했었고요. 또 저희 병원에 도입을 하고 나서도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 건강한 조직에 테넥스를 하게 되면은 지금 손바닥에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 손바닥에 큰 이상이 없고 환자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가 외상과염이나 내상과염이 되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면서 조직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겠거든요. 그런 대안으로 우리 딱딱한 분필을 이용하는 건데 분필이 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조직은 제거를 하지만 건강한 조직에는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치료 대신 테넥스 치료를 추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기존의 주사나 충격파나 도수 치료라고 하는 치료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염증 치료지 않습니까? 하지만 테넥스를 이용한 장비는 근본적인 치료라는 첫째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 시술을 받고 나서 수술을 한 것만큼 결과가 좋거나 그 이상의 결과를 얻기 때문에 시술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되겠고, 일단 수술과 같이 마취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그 시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마취 안 해도 되는 장점, 시술이 짧은 장점, 회복이 짧은 그런 장점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나 그 시술로 인해서 이상 반응과 같은 문제가 없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효한 그런 시술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주위에 팔꿈치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수술을 막상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관절경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을 주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테넥스 장비가 도입이 되면서 아주 심한 분들이라면 아직도 관절경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은 심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테넥스 장비를 이용해서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콜라겐 같은 치료를 이용해서 염증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